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여기 집합을 진도를 이제 좀 나갈 겁니다. 저번 시간까지 그 도형의 방정식 파트, 도형의 이론까지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도형을 주로 다뤄졌고, 여기서부터는 아예 주제가 싹 바뀌어, 이제 아예 이제. 자, 이제 집합이라는 게 이제 뭔지 한번 볼 건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이제 17살이시죠, 이제? 옛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17살이신데, 이제 나이가 17살인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라고 한번 해봐요, 이제.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시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십니까? 나는 혹시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니, 여기? 있으십니까?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자, 나는 이제 여기에 못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싶지만. 나는 여기에 들어가니? 왜 끄덕이지? 자, 지금 여기 얘네 둘을 구별을 하면은 얘는 그 모임이 정확해, 명확하단 말이야. 나이가 딱 몇 살이다, 명확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사실 뭐 많다, 적다 이런 거는 주관적인 개념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그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집합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자, 요거 잘 들어야 돼. 자, 어떤 기준을 정해놨을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을,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집합이라고. 얘들아, 요 집합의 말뜻을 사실상 암기하다시피 해야 되더라, 이거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해놨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을 모아놓은 거를 집합이라 고 부르는 거야. 여기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기준도 그렇지만은 분명하게. 애매하면 안 된다 이거지. 확실하게 딱 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지. 확실하게 이제. 자, 그리고 그 집합을 이루는 그 대상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그 집합의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 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러분들은 나이가 17살인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럼 이 집합의 각각이 다 원소인 거야. 각각이 원소. 각각이 다 원소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원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이제 소문자 A가 대문자 A라는 집합의 원소일 때, 소문자는 대문자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집합에 속해 있는 거야. 이 집합에 속해 있는 거. 기호로는 원소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삼지창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삼지창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할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이 기호의 의미는 이 A라는 원소는 집합 A에 속한다, 원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고, 이제 옛날에 이제 나 때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이거 얘기했냐면 선생님이 이제 이게 혀를 내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얘가 얘를 잡아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약간 포함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라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이제 주의할 점이 이게 반대도 있어. 뒤집힌 것도 있어. 뒤집히면은 그냥 전체가 뒤집히는 것으로 보면 돼. 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는 이제 얘기를 잘 안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도 해볼 수는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나와 있죠. 무조건 앞에가 원소, 뒤에가 집합이야. 자, 중요한 거, 얘들아, 이 기호가 나오면 무조건 앞에가 뭐가 와야 돼? 원소가 와줘야 되고 뒤에가 무조건 뭐가 와야 돼? 집합이 와야 돼. 저 기호의 앞뒤에 뭐가 와야 되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원소 집합으로 와줘야 돼 반드시. 원소 안 돼. 집합도 안 되는 거야 이제. 잘 구별해 주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자, 그 소문자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만약에 아니라고 가정을 해주게 된다면 소문자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시냐면은 이제 대각선 그어주시면 됩니다. 부정의 의미처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니니까 이제 여기 대각선을 그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자, 근데 여기서 집합의 원소는 소문자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 단원에서는 보통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을 해주고요. 대문자. 그 다음에 원소는 알파벳 소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보통은 저렇게 표현할 걸로 약속을 해놓은 거야. 앞으로 대문자다. 이건 무조건 집합이야. 알파벳 소문자다. 이거는 원소로 이해를 하는 거야. 원소로.
그런데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세 가지는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이야.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 이 집합에 해당이 되는 원소를 다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데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중괄호 안에 나열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보실 겁니다.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으로 생각을 할게. 원소 나열법.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들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 모든 원소. 가장 중요한 거는 중괄호야, 중괄호. 무조건 중괄호 안에 중괄호로 감싸줘야 돼, 무조건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원소를 쓰는 순서가 있는데 이때 원소를 이제 나열하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열 순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이거고 중복하는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한 번만 쓰겠다 이 얘기야 이제. 그래서 만약에 원소 2, 5, 9를 가지는 집합이 있다면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은 중괄호 쓰신 다음에 그 원소들을 콤마로 끊어가면서 중괄호로 닫아주면 이게 원소를 나열한 방법인 거야. 원소 나열법이 되는 겁니다. 원소 나열법. 이게 원소 나열법이고 자 그런데 만약에 원소들이 너무 막 많아가지고 일일이 막 나열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일정한 패턴이 있을 때에는 우리 수학에서는 보통 점점점으로 이제 생략을 이제 한단 말이죠 이제. 예를 한번 들어서 볼래? 내가 어떻게 쓰는지 봐봐. 자, 이 점점점으로 생략했는데 이 뒤에 어떤 수가 이어질 것 같아? 11, 13, 15 홀수인 걸로 뭔가 예상이 되잖아. 저럴 때는 그냥 이제 점점점으로 생략을 하겠다 이거야 이제. 저런 거는 보통 직관적으로 아마 바로 보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입니다. 조건 제시법. 말 그대로 이 집합이 어떤 원소를 갖는지 이 집합의 원소를 설명하는 그 설명을 이제 달아놓는 거야. 그거를 이제 제시하는 건데 집합의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건 제시법. 자, 예를 들면 10 이하의 소수. 사실 10 이하의 소수는 뭐가 있냐면은 2, 3, 5, 7 해가지고 4개의 수가 있거든요. 4개의 수가 이제. 저렇게 4개의 수가 이제 있겠는데 자, 저 4개의 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한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밟아봐. 이미 써져 있지만 중괄호로 쓰시고 얘들아 항상 집합은 무조건 중괄호로 감싸야 돼. 중괄호로 감싸지 않는다. 집합이 아닌 거야. 중괄호로 감싸시고 그 다음에 이 집합의 원소를 써. 근데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는 게 아니야. 집합을 미지수 x로 표현해 일단. 미지수 x로. 그 다음에 막대기가 나와. 막대기. 이걸 영어로 이제 bar이라고 읽고 바라고 읽고 그 다음에 이 막대기 앞뒤에 이제 의미가 있어. 역할이 있는 게 막대기 앞에 있는 거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 집합의 원소가 여기 오는 거야. 막대기 뒤에는 뭐냐? 이 원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대. 그래서 얘는 이 집합의 원소야. 이 집합의 원소.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이 집합의 원소의 조건이죠. 원소의 조건. 원소의 조건이요. 원소의 조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이 집합의 원소의 조건을 자, 10 이하의 소수를 원소로 가질 거면은 x는 10 이하의 소수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괄호로 닫아주시고 저렇게 쓰시면은 막대기 앞에 있는 건 이 집합의 원소가 와야 되고 막대기 뒤에 있는 거는 그 원소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x가 뭔지 설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조건 제시법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이건 뭐냐면 집합을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편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자, 이렇게 이제 쓰시는 거고. 자, 예를 들면 집합 A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라는 건데 얘는
집합의 원소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집합 A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로 이제 집합을 표현을 하고, 그 안에 원소들을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원소들을.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벤 다이어그램이야. 제가 왜 명칭이 벤 다이어그램이냐? 벤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다이어그램이어서 벤 다이어그램이야.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집합을 내가 딱 지칭하면은 이 원소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유한계야, 유한계. 유한계인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한집합. 반대로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무한집합. 즉 유한, 무한은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집합 A가 유한집합일 때, 즉 원소가 유한계일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기호가 있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n 괄호 열고 그 집합을 여기다가 소괄호 안에 넣어주면 돼. 이렇게 넣어주면 돼. 자, 저기서 왜 n일까 저게? 왜 n일까 저게? 자연수? n이 자연수? 아까 그 자연수 봐서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저게 n일까?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왜? 너? 넘버야, 넘버. 개수니까 넘버야, 넘버. 그래서 이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NA로 쓰는 거야. NA로 이제. 근데 반대로 그렇다면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도 있을 거야. 하나도 없는 거. 이러한 집합은 이제 원소가 하나도 없네? 집합의 원소가 비어있네? 무슨 집합? 세 글자. 한자 생각해봐, 한자. 비어있다. 어? 무집합? 뭐야? 비어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한자가 있잖아. 힌트? 기역으로 시작합니다. 기역으로. 공집합. 공집합이야, 공집합. 원래 한자로 비어있다 해서 빌 공자야, 저게. 빌 공자. 그리고 기호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기호가 이거야. 동그라미에다가 대각선 그으면 돼. 이게 기호야. 동그라미 대각선. 자, 그러면은, 자,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없는 집합인 것, 원소가 없는 집합, 원소의 개수가 0인 집합이지. 공집합은 어떻게 간주하냐면, 공집합은 그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0개이니까 개수가 0인 유한집합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개수가 0인 것도 유한으로 보는 거야. 유한으로. 무한은 아니잖아,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고요. 이제 필수예제 1번을 봅시다. 필수예제 1번. 다음 보기에서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얘들아, 아까 내가 얘기했지. 집합의 뜻 뭐였어? 집합의 뜻.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내가 이제 얘기를 했지, 이제. 자,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돼, 분명하게 이제. 자, 2의 배수의 모임. 이거 분명하니, 이거? 명확하죠? 자, 그 다음 봐봐. 자, 얘는 내가 몇 개만 열거 해볼게. 뭐, 2, 4, 6, 8, 이 정도만 써볼게. 자, 니은입니다.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저거 명확하니, 저거? 자, 얘는 이제, 맞다.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공집합인 거야. 원소가 없는 집합인 거야. 저것도 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이게 이 없는 집합이랑 헷갈리면 안 돼. 집합이 아닌 거랑 집합인 거 구별을 해줘야 되거든. 자, 이어서 보자. 디귿. A 제곱의 16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모임. 이거 명확하네, 이거? 얘도 명확하죠? 제곱해서 16 되는 거 뭐 있습니까? 풀마 4. 그래서 얘는 이제 풀마 4로 답을 내주면 명확하니까 얘도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얘들아, 이게 분명하지 않은 거야.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가깝다, 멀다, 뭐 차갑다, 뜨겁다 이런 거는 다 주관 아니네, 주관. 저런 주관적인 요소는 다 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집합이 아닌 거야, 이제. 그래서 답이 기역, 니은, 디귿으로 4번으로 답을 내주시는 거겠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필수예제 2번을 한번 봅시다. 필수예제 2번. 필수예제 2번을 한번 보시면 자,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 제시법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라고 돼 있어. 즉 표현을 한번 바꿔봐라 라는 얘기거든요. 나열되어 있는 거는 조건으로 제시해봐라 뭐 이런 얘기인데, 내가 집합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나열되어 있는 걸 보니까 1, 3, 5 쭈루룩 99까지야. 저거는 어떤 특징이 있는 수들입니까? 저거는 근데 그냥 홀수만 하면 안 돼. 99까지야. 두 자리가 아닌 것도 있어. 뭐 100 이하 혹은 뭐 100 미만 모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를 x라고 지칭을 하고, 그다음에 x 바, 그 x가 뭐냐면은 100 뭐 이하로 써도 되고 미만으로 해도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100 이하의 홀수라고 적어놓을게요. 이제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은 뭐 답이 의미만 통하기만 하면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2번. 자, 집합 B를 한번 볼래? 집합 B. 1, 2, 3, 4, 6, 10이야. 1, 2, 3, 4, 6, 12. 쟤는 어떻게 볼 수 있니? 어떤 특징? 얘는 12의 약수입니다. 그래서 X바 해주신 다음에, 근데 얘들아, 근데 보통 이제 그 약수라고 쓸 때 이렇게 보통 표현해. 수학에서 그냥 12의 약수라고 안 하고 12의 양의 약수라고. 양의 약수. 그럼 이 말뜻을 유추해 보면은 그럼 음의 약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고등과정에서는 뭐 음의 약수 이런 걸 따지진 않아. 근데 그 10의 약수라고 해도 솔직히 고등과정에서는 다 통하지만, 근데 보통 이제 해설이나 이제 답에는 다 저런 식으로 적혀 있어. 그렇기 때문에 12의 양의 약수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여기서부터는 조건 제시법이야. 자, C라는 집합은 X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 X가 20 이하의 소수래. 자, 이거 원소를 직접 나열해 봅시다. 20 이하의 소수를 다 나열을 해보자.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 소수 몇 개 있니? 2, 3, 5, 7, 4개 있어. 11부터 20까지 몇 개 있니? 얘도 4개 있어. 이렇게 4개야. 이렇게. 아시겠죠?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4번. 집합 D인데, 자, X 봐. 자, X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X가 10과 30 사이에 있는 4의 배수를 보겠대. 4의 배수를 이제. 자, 그러면은 최초 4의 배수 몇부터 써줘야 되겠어요, 이거? 12 해서 40 밀려나가면 16, 20, 24, 28 이렇게 잡아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요렇게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다음 필수 이제 3번. 얘들아, 얘 중요하다. 이게 어렵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거. 요거 의미를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이거 어려워. 집합 A가 1, 2 중에서 원소가 있잖아. 1, 2 중에서 이제. 근데 새로운 집합 X를 생각해 보겠대. 자, 잘 들어. 집합 X는 이 막대기 앞에 있는 게 얘가 원소야. 얘가 원소인데. 얘가 원소잖아, 그지? 자, 그런데 이 원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잖아. 아니, MN이 갑자기 뭔데? MN이. 그 설명이 뒤에 나오는 거야. 그 설명. 자, MN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은 집합 A의 원소이고 N도 집합 A의 원소라고 나와 있지, 그지? 그러면 생각해봐. 이 기호의 의미는 M이 A에 속한다는 의미죠. N도 마찬가지로. 그럼 지금 집합 A의 원소 1, 2잖아. M 값이 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 M 값이 될 수 있는 게 1 아니네, 1? 근데 만약에 M 값이 1이면은 N 값은 몇이어야 돼? 자, 봐봐. 지금 2의 m제곱 플러스 4의 n제곱 계산하는데, 자, m값, n값 해볼게. m값이 1이면은 n이 2여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계산 해볼 수 있잖아. 해보시면은 2의 1제곱에다가 4의 제곱 더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18이 나올 거 아닙니까? 18이 이렇게? 18이 나오겠죠? 그러면 반대로도 해볼 수 있나? 거꾸로 m을 2, n을 1 이렇게 해도 되나? 그것도 될 거야. 그래서 2, 1로 잡아주시면은 2의 제곱 더하기 4의 1제곱 계산하시는 셈이니까 결국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이거? 8 나올 거야, 8.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답을 내려니까 이제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얘네들이 그럼 원소인 건데 더하면은 26이어서 많이 모자라. 뭐가 더 있나 봐. 뭐가 더 있을까? 이거 같은 것도 되는 거 얘들아. 같은 것도.
mn을 똑같은 거로 선택해도 돼. 둘 다 1, 1, 둘 다 2, 2도 가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1, 1, 2, 2도 반드시 따져봐야 돼. 반드시. 그래서 마저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2a를 제곱, 4a를 제곱, 6. 그 다음에 이제 2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제곱 계산해 주시면은 4 더하기 16이니까 20. 이거 맞나?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다 더하면 몇 나와 이거? 52 52 나오니 52? 2번으로 정답을 내주는 거겠지. 2번으로. 자, 이 정도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필수 이제 4번입니다. 4번 이제. 자, 4번을 한번 보시면 자, 얘는 옳은 것을 골라줘라라고 돼 있지. 자, n이라는 기호는 그 괄호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호. 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공집합은 원소가 없으니까 개수가 0. 맞죠, 이거는? 얘는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조심할 거. 얘들아, 이거, 이 의미가 앞에 있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뒤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라는 거야. 그럼 이거 빼주면은 이거 0 나오니, 이거? 조심해야 돼. 지금 이거 0, 1, 2에서 1, 1을 제거해가지고 0. 이게 아니야. 원소의 개수니까 이 자체가 3이고 이 자체가 2야, 얘들아. 이렇게. 그래서 결과가 1이 나와줘야 되니까 틀린 거야, 이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자, 디귿 한번 해석해보자. 집합 A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X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자, X는 실수인데,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실수는 제곱하면은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집합 A의 원소는 없는 거야. 즉, A는 무슨 집합? 공집합이거든요, 공집합.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그래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빵개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보는 거지. 맞는 설명. 으로 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을. 자, 집합 A는 이제 중괄호 2라고 돼 있죠. 원소가 지금 이제 2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원소가 한 개니까 원소의 개수 한 개가 맞겠지, 한 개가 이렇게 틀리다라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야. 자, 지금 예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두 집합이 있습니다. 두 집합. 집합 A는 1, 2를 원소로 가지고 집합 B는 1, 2, 3을 지금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 두 집합 A, B를 확인해 보니까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게 될 때 지금 보시면 집합 A의 모든 원소, 즉 1, 2가 B에도 속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상황이고 이럴 때에는 A는 B의 1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분집합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집합. 그럼 저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때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혹은 집합 B는 집합 A를 포함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호가 있거든, 이제 기호가. 기호가 헷갈리면 안 돼. 아까 어떤 원소가 집합 A에 속해 있으면 삼지창 기억나네, 삼지창? 얘는 삼지창의 가운데가 빠져 있어, 가운데가. 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저 기호의 의미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다 들어가 있다. 집합 B는 A를 포함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제. 얘도 약간 혀를 내미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대각선 찍 그어주면 돼. 대각선 찍 그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저건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얘들아,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야지만이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집합 A 원소 중에서 B에 안 들어가는 게 있거나 안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애초에 모든 원소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때도 이 대각선 기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집합 A가 이렇게 이제 갖고 있으면 집합 B가 이 A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벤 다이어그램의 포함 관계를 볼 수가 있겠죠? 포함 관계를. 이렇게 따져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부분 집합의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해가지고
A라는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 A 똑같은 집합인데 그냥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보겠다. 즉, 이 집합의 모든 원소가 이 집합에 들어가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이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정한다. 자, 공집합은 애초에 그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겁니다. 공집합은 원소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자, 이 집합의 모든 원소가 여기에 속하면은 이제 부분 집합인데 원소가 없으니까 속할 게 없죠, 그죠? 속할 게.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그냥 이 말 자체를 맞는 말로 그냥 따지겠다라는 거야. 그냥 저 말 자체를 맞는 말로 보겠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그 3번입니다.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야. A가 B의 일부분이라 보면 돼. 벤 다이어그램 보면 되겠지. A가 B의 일부분이야. 근데 B가 C의 일부분인 거야. 여기 보시면 B가 C의 일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뭘까, 여기서? C가 A를, 가장 큰 C가 A를 포함한다. 즉, 이거는 A가 C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지. A가 C의 부분집합. 저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저러한 결론을. 저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너네 아마 그, 뭐, 이거 배웠나 모르겠네, 이제. 중학교 때인가 아니면 뭐, 이번 고등학교 때인가? 그 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런 거 혹시 배웠니? 그건지 모르겠는데, 배웠니? 뭐, 도덕 시간이나 약간 이럴 때 배웠는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 뭐였어? 그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거 기억나니? 뭐 그런 게 이제 있는 거니까 그런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 사람. 사람이 죽는다. 그럼 소크라테스가 결국에 죽는다. 이렇게 보는 거겠지 이제. 그런 개념인 것이고요. 얘가.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 자, 이건 뭐 하는 거냐면 간단해.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은 A와 B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해. 서로 같다.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기호론을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보통 수학에서 같다는 얘들아 등호잖아, 등호. 등호야, 등호. 등호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너네 이 말 뜻이 와 닿니, 이거? 밑줄 친거 와 닿니? 자, 이 집합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B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A에 들어가야 돼. 저게 뭔 말인지 알겠니? 저게 결국은 A, B의 원소 구성이 완벽히 똑같아야 되는 거야. 원소 구성이. 완벽히 똑같은 구성이어야지만이 이 조건이 이제 만족이 되는 거야. 이 조건이 이제 원소 구성이 완벽히 일치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단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는 게 있다면 서로 같지 않다면 대각선만 찍 그어주면 되겠다. 대각선만. 이렇게 찍 그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이라고 나오는데 진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은 뭐냐면은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인데 A가 B랑 같지는 않을 때 얘들아 사실 이 표현만 보면은 집합 A가 있고 B가 있잖아. 근데 A, B가 일치해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똑같은 원소 구성을 가져도. 왜냐면은 얘네들이 원소 구성이 일치하면은 앞에 집합의 모든 원소가 뒤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게 만족이 되죠, 만족이. 근데 봐봐. 만약에 그 A가 B의 일부분이라 생각해봐. 일부분. 그러니까 B가 원소가 한 10개인데 A는 그중 어떤 5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A가 B의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집합이죠. 같은 집합이 아니죠. 그죠? 자, 진부분 집합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우리 원래 부분 집합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일부분이라는 뭔가 그런 의미로 뭔가 와닿게 되는데 그 진짜로 이 집합 B의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을 A를 B의 진부분 집합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진짜로 그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 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부분 집합하면은 A랑 B랑 일치해도 된다고 이제. 근데 이런 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은 진짜 B의 일부인 거야.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집합의 개수가 이제 나오는데 부분 집합의 개수. 자,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 집합 A의 원소가 만약에 n개라고 정해져 있어. n개. 그랬을 때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일까라는 얘기야. 자, 우리 이제
그 저번 시험 대비 하면서 경우의 수 우리가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거 경우의 수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이제. 얘들아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1, 2, 3, 2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을 내가 한번 열거 해볼게. 부분 집합으로 이제. 자,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을 열거 할 때, 자, 이 집합의 원소 3개 중 일부만 가지고 새롭게 집합을 구성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면 돼. 부분 집합은. 그래서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들을 다 써볼게, 얘들아. 근데 이거 이제. 그래서 쓰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개수 설명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지금 설명하는 거야. 자, 먼저 공집합은 항상 부분 집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소 일부를 가지는 집합들 중 원소가 하나짜리인 집합도 있지 않을까? 하나짜리인 집합.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것도 있지. 그 다음에 2개짜리. 원소 2개 가지면 1, 2를 가지냐? 아니면 2, 3을 가지냐? 아니면 1, 3을 가지냐? 이렇게 이제 집합의 원소에 2개짜리인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 3개의 집합을 만약에 다 가져. 그럼 1, 2, 3을 다 가지겠죠. 당연히. 1, 2, 3을 가지겠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게 몇 개가 되는 거야, 지금 세보니까? 8개거든요, 8개.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8개야. 얘 원소가 몇 개인데? 3개. 자, 여기서 경우의 수 개념이 들어간다. 자, 직접 써보니까 8개인데, 이제 앞으로는 직접 안 쓰고 바로 몇 개? 0.01초 만에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왜 그러냐? 잘 들어봐, 이거. 이 집합의 원소 일부만 가지고 새롭게 집합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제. 경우의 수 관점으로, 자, 각 원소마다 판단하는 거야. 이 1이라는 원소가 여기에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에 2도 마찬가지야. 얘가 여기 들어갈까 말까? 몇 가지? 얘도 2가지고, 마찬가지로 3도 그러면 2가지가 나올 건데, 3도 2가지가. 자, 우리 경우의 수 잘 배웠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자, 2가지, 2가지, 2가지. 이거 다 곱해야 되는 거야? 더해야 되는 거야? 이거 곱해야 되는 거 알겠니? 왜냐면은 결국 부분 집합 구성할 때 이 세 원소를 다 각각 넣을까 말까 다 따져야 돼. 결국 사건, 넣을지 말지를 따지는 그 사건이 다 발생해야 되니까 곱셈이야, 곱셈. 그래서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8개가 나오는 것이고, 이걸 이제 일반화하는 거야, 일반화. 그럼 만약에 n개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n개면. n개면 2를 n번 곱하는 거야.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 제곱하는 거여서 결론. 원소가 n개면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다. 2의 거듭 제곱으로 무조건 표현이 되는 거야. 2의 거듭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한 번 더 씁니다. 1번. 2의 n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의 개수인데, 진부분 집합은 그 원래 집합이랑 일치할 때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 빼주는 거야. 이게 n제곱인데 빼기 1 위치 잘 써야 돼. 빼기 1이 얘들아 이렇게 크게 오는 거야. 지수에 조그맣게 쓰는 게 아니야. 전체적으로 크게 빼기를 하는 거야,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요걸 좀 잘 생각해야 돼. 근데 3, 4, 5도 그 경우의 수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 왜냐면 집합 A의 특정한 원소 M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싶대. 혹은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안 갖고 싶대. 혹은 몇 개는 가지고 몇 개는 안 갖고 싶대. 이거 세 개 다 결론은 같은 의미인데, 자, 봐봐. 우리 경우의 수랑 똑같아. 경우의 수의 수에도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이제. 자,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10명, 지금 여기 지금 사람이 7명이잖아? 7명의 사람 중에서 내가 만약에 3명을 뽑을 거야. 그 경우의 수는 몇입니까? 73이잖아, 원래? 근데 조건을 다를게. 자, 만약에 내가 반드시 포함이 되도록 3명 뽑겠대. 그럼 나를 미리 포함을 해놓고 나머지 너네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이제 몇 명 골라야 되는 거야? 2명이잖아. 똑같은 개념이야. 자, 만약에 집합 A의 원소가 n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특정 몇 개는 꼭 포함해야 돼. 그럼 이거는 반드시 이 부분 집합에 미리 넣어놔. 미리 넣어놓고, 그럼 나머지 몇 개에 대해서 따지는 거야? 나머지? 전체 n개 중에서
m개를 꼭 포함을 이제 한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n 빼기 m이야. 이거 되니? n 빼기 m? 그래서 남은 원소 n 빼기 m에 대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성하는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 밑에 2번도 똑같아. 4번도. K개를 포함하겠다. 애초에 그 K개를 애초에 배제해버려. 그럼 나머지 몇 개? 전체에서 K개를 뺀 N-K개만큼의 원소에 대해서는 여기 부분집합에 넣을까 말까 판단을 해야지. 그래서 얘도 똑같아. 그냥 그 개수만큼 빼서 거듭 제곱해주는 거예요, 얘도.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은 이제 이걸 섞은 거거든? 섞은다 한들 변하는 게 없어. 전체 N개가 있는데 그중 M개는 꼭 넣을 거야. 그럼 미리 넣어놔. K개는 절대 안 넣을 거야. 얘는 안 넣을 거니까 애초에 빼놔. 그럼 나머지 몇 개가 남았냐? N개에서 요 넣을 M개, 안 넣을 K개를 뺀 나머지 원소에 대해서만 부분집합을 넣을지 말지 따지는 거니까 전체 이제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전체 N개에서 꼭 넣어야 될 M개, K개 빼주시는 것으로 저렇게 식을 써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만약에 2를 꼭 포함하겠다 라고 하면은 2를 미리 넣어놓고 나머지 1, 3만 가지고 넣을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뭐 3을 포함 안 하겠다 하면은 얘네들은 행방이 결정이 됐으니까 1을 넣을까 말까 나머지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잠깐만 끊었다가 이걸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필수예제 5번입니다, 이제. 자, 이 원소 기호와 이 부분집합 기호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이걸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가 얘네들을 좀 정리를 할게, 얘들아, 이제. 자, 이 삼지창 기호는 앞에 뭐가 온다라고 했죠, 이거는? 반드시 원소가 오는 거고, 그럼 뒤에는 뭐가 오는 거야, 얘들아, 이제 얘가? 집합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집합이 온다. 자, 그리고 이 삼지창의 가운데가 빠져 있으면, 왼쪽이 집합이고 오른쪽이 또 뭐가 온다? 집합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이거 구별 잘해야 되더라 이제. 잘 들어야 돼. 일단 공통점. 반드시 오른쪽이 뭐야 저게? 오른쪽에. 반드시 오른쪽이 집합이야. 오른쪽이 반드시 집합인데 근데 왼쪽이 그러면은 삼지창기 오면은 원소가 와야 되는 것이고 삼지창이 빠져있으면 집합이 와줘야 되는 거잖아 이제. 판단해 봅시다 이제. 집합 A가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네. 뭔가 좀 중괄호가 막 여러 개 나오고 막 복잡합니다, 이제. 자, 얘들아, 이거 집합은 항상 중괄호 안에 내가 뭘로 구별한다라고 했냐면, 콤마로 구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콤마를 기준으로 얘가 원소, 얘가 원소, 얘가 원소. 이 자체가 원소야. 이 자체가. 저렇게 동그라미 친 게 원소입니다. 자, 얘들아, 그 사실 집합은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이라고 했지만 사실 내가 그냥 정하기 나름이거든. 그냥 내가 이 집합의 원소를 숫자로만 구성하고 싶으면 숫자만 넣으면 되고 아니면은 집합 안에 원소가 집합일 수도 있어. 지금 보시면은 얘는 공집합 아니네 공집합? 이 자체가 집합의 의미이지만 얘는 현재 이 A라는 집합의 원소이기도 한 거야, 지금. 원소. 그리고 이제 여기 중괄호 1,3 있죠? 얘도 집합 2잖아, 중괄호니까. 저 중괄호 1,3도 이 집합 A의 원소로 지금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원소의 이제 특징이 다 똑같아야 이런 게 없어. 그냥 내가 마음대로 넣고 싶은 대로 넣으면 돼. 집합 A 원소, 뭐 1, 2, 3. 갑자기 A, B, C. 그 다음에 뭐 공집합. 막 섞여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막 와도 상관이 없다. 인지하시고 보기를 보면 지금 이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이 공집합이라는 기호가 A의 원소이냐? 이거 맞습니까, 이거? 지금 동그라미가 원소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맞는 설명이야. 자, 그 다음 2번 잘 들어야 되더라, 2번. 2번은 그 중괄호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냐라는 거지. 잘 해석해야 돼. 일단 지금 이거 1번도 다시 1번 이거 삼지창이니까 얘가 원소로 기능하는 거잖아.
지금 원래 이거는 집합이지만 현재 이 집합 A의 원소로서 기능을 하니까 얘가 맞다라는 거 좀 더 설명드리고 2번 이거 삼지창이 없으면 왼쪽에 집합으로 기능해야 되잖아. 이거 지금 집합이니 이거 지금? 중괄호로 표현했으니까 집합인 거야. 중괄호로 했으니까. 즉 중괄호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들어있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 중괄호 안에 원소가 뭐밖에 없어? 공집합 이거밖에 없어. 이거는 A의 원소이냐? 맞죠 지금? 그러니까 얘도 맞는 설명이야.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3번. 자, 1은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막 나와 있지, 이제. 아니다, 이제. 자, 얘는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어떤 의미로? 이거는 원소잖아요, 원소. 그죠? 이 원소가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집합이 와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게 왔으니까 대각선이 그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야. 대각선이 그어지는 게 맞다. 그럼 4번. 자, 이 중괄호 1,3이라는 원소로 이해해야 돼. 원소로. 중괄호 1,3 원소로 내가 동그라미 쳐놨죠, 지금? 그러니까 된다. 동그라미로 보시는 것이고. 5번. 자, 얘들아, 얘 봐봐. 이거 삼지창 빠져있으니까 얘를 집합으로 보겠다, 이거야. 중괄호로 감쌌으니까 집합은 맞는데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모든 원소 1, 3 두 개 있잖아. 이 1, 3이 다 A의 원소에 들어있느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잘 보시면 1은 들어있는데 3이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래서 답을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5번으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5번. 5번으로 해주시고 저거 막 복잡하게 나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저렇게 판단하시고 6번 봅시다. 자, 요거 따지는 법 잘 봐봐, 요거. 자, 6번은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거든, 지금. 자, 그러면 자,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A의 원소 중에서 이제 미지수가 없는 1이라는 원소가 있잖아. 이 1은 반드시 여기 어딘가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어디에 해당이 돼야 돼?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야.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가 1이어야 할까? 두 번째 이제 저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라는 게 1이어야 할까? 이렇게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a를 한번 좀 구해보도록 할게. a를 이제. 자, 일단 여기서 a 구해주시면 넘겨주니까 여기 a제곱 몇 나오니 이거? 1. 그래서 이거 a가 이제 풀마 1까지 나오게 되겠죠? a가 풀마 1. a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둘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자, 이제 a가 1일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를 1이라 가정을 해보고 진짜 이걸 만족하는지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볼게. 자, 이 a 값을 여기다 넣어봐. 그래서 집합 a, b를 완성을 해봐. 완성을. a에 1 넣어주시면 집합 a는 1하고 5. 집합 b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a에 1 들어가니까 173 되는 것 같은데 173. 집합 a, b가 완성이 되잖아 지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갑니까 지금? 1은 들어가지만 5가 못 들어가니까 이건 안 되는 케이스라는 거죠. 이건 안 되는 케이스. 안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는 것이고 이거 조금만 얘들아 옆으로 미룰게 이거. 나는 여기다가 니은을 여기다 쓸게. 니은을 이제 니은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 가정해 봅시다. 마이너스 1. 이때 각 집합이 어떻게 원소를 가지는지 확인해 보면 a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럼 1,3입니다. 1,4. 집합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1, 9, 3이야. 1, 9, 3. 1, 9, 3.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자, 이 경우에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지 않니 이때는? 1, 3 다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문제 조건에 만족하는 A 값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답은 아마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확인 안 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자.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 1일 때도 혹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 자, 이때는 A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7이 나옵니다. A가 7이 나오게 되는데 이 A 값을 저 집합 A, B에 둘 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넣어보시면은 1하고 11.
집합 B에다가 7 넣어보시면은 마이너스 47, 그다음에 1, 3. 이렇게 지금 나올 것 같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 경우 확인해 보니까 집합 A의 모든 원소 B에 다 못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어. 1만 들어가고 11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틀립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답이 이제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유일하게 정해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이제. 7번. 자, 7번은 자 되게 쉬워.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 얘기야. 그러면 원소가 완벽히 구성이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아침 여기 1이라는 원소가 있잖아 A에. 그럼 여기도 어딘가에 1이 있어야 돼. 그럼 얘가 1이어야 되겠지. 얘가 1. 그리고 자동으로 집합 B에 10이라는 원소가 있으니까 A에서 이놈이 10이어야 되는 거네 이제. 연립해서 풀면 끝나는 겁니다. A 플러스 2B가 1이다. 그 다음에 이제 3A 빼기 B가 10이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연립해서 풀어주실 겁니다. 이제 연립해서. A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1로 두셔가지고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3배 마이너스 2B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10. 이거 연립해서 풀어줄게. 자,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7B 플러스 3이 10이다라고 해서 넘겨주면은 여기서 이제 B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B가 마이너스 1. B가 일단 저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이걸 토대로 A까지 한번 구해보자. A까지. A는 여기서 몇 나옵니까 이거?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 A가 3. 그래서 A, B를 더해주니까 2번으로 답을 내주는 거지. 간단하죠 얘는. 아까보다 더 쉬운 이거.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자,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관련된 건데 기억, 집합 중괄호 1,2 얘 원소 두 개잖아. 두 개. 자, 원소가 두 개면 부분집합 몇 개라고 했죠 이거? 2의 거듭 제곱해가지고 몇 개? 4개. 2의 제곱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2의 제곱해서 4개가 돼야 되는데 진짜 그 4개가 나열이 돼 있나 보니까 지금 3개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일단 틀린 건데 그럼 뭐가 하나가 빠졌냐면은 공집합이 지금 하나가 빠져 있어. 공집합이 이제. 공집합까지 이렇게 추가해 줬었어야 되는 것이고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중괄호 잘 봐야 돼. 원소가 A하고 원소가 B하고 원소가 중괄호 C야. 원소가 중괄호 C. 자, 이때는 원소가 총 몇 개? 3개. 그러니까 부분집합 개수 몇 개? 8개. 맞는 설명이죠, 얘는. 맞는 설명입니다. 얘가 이제 3개니까 2의 세제곱을 8이라고 보는 거겠죠.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디귿입니다. 집합인데. 자, 8의 양의 약수라고 돼 있어. 자, 얘 한번 8의 양의 약수 한번 직접 원소 나열을 해보시면 1, 2, 4, 8 해가지고 몇 개 나오겠습니까, 이거? 4개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놈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일까라는 얘기인데 원소가 총 몇 개입니까 이거? 4개지? 그러면은 2의 4제곱인데 진부분 집합 자기 자신 하나 빼주라라고 말씀드렸으니 15개가 맞겠죠? 15개가 디귿으로 답을 내는 겁니다. 디귿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필수 이제 9번입니다. 9번 이제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제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냐 안 하냐를 이제 따지는 문제인데 자, 원소 0하고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0하고 1을 포함을 한다는 얘기인데 우선 집합 A를 보시면 X의 범위가 0부터 8까지의 정수로 나와 있어. 정수. 집합 A를 만약에 직접 열거 해본다면은 자, 0, 1, 2, 3, 4, 5, 6, 7, 8로 직접 세주니까 총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쟤는? 총 원소의 개수? 9개라는 걸 알 수 있죠? NA가 9직구. 현재 9개이고. 이걸 토대로 이제 1, 2, 3, 4번을 다 확인을 해볼거야. 밑에 있는 것들을. 1번. 원소 0,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몇 개냐? 전체 9개의 원소 중 이 2개의 원소를 꼭 포함을 하겠다 이거야. 그럼 저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몇 개 중에서? 나머지 7개 중에서 따지는 거지.
2의 9제곱에서 저 두 개를 제외하니까 2의 7제곱으로 답을 내주셔야 되는 건데 2의 7제곱 몇이니 얘들아? 128이야. 128. 외워놔야 돼 얘들아. 이 정도는 상식으로 외워놔야 돼. 2의 거듭제곱 그 다음에 이제 뭐 몇의 제곱 이런 거는 좀 몇 개 외워놔야 되더라 이제.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 2번은 원소 2, 3, 4 3개를 포함하지 않는 거. 그럼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몇 개 중에서 9개 중에서 3개 제외하니까 6개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성을 하면 되니 몇입니까? 64 라고 답을 내는 겁니다. 64. 그리고 3번이야. 얘 복잡하지만 자, 0, 4를 포함하고 5, 6, 7, 8을 포함을 하지 않겠다. 결국에는 2개는 포함하고 4개는 이제 포함을 안 할 거라고 했으니까 총 6개가 포함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된 거니 결국에는 어떻게? 전체 9개에서 저 2개, 4개를 빼준 몇 개입니까 이거? 나머지 3개 맞니? 3개? 2의 세제곱 8이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지. 2의 세제곱.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의할 점. 맨 마지막 거. 그 다음은 자,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야. 적어도 한 개의 홀수. 얘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경우의 수 파트에서 6건 반대로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 자, 반대로 생각을 할 거야 이제. 이제 전체 경우의 수에서 6건을 빼주셔야 되는데 6건. 이 6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자, 적어도 홀수가 한 개는 들어가야 돼. 6건. 저 말을 부정을 해봅시다. 무슨 의미가 될까 저게? 얘들아, 홀수가 최소한 하나가 있어야 돼. 그 말인즉슨 홀수가 없다로 해야 돼. 없다. 홀수가 없으면 다 짝수 아닌가요? 아니야. 0도 있어. 여기 0도. 보시면 0도 있어. 즉 진짜 홀수를 제외한 나머지. 그 나머지가 만약에 짝수들만 있으면은 짝수로 얘기를 해도 되지만 만약에 뭐 0도 있고 만약에 음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 음수도. 그러니까 애초에 그 홀수가 아닌 의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홀수가 없는. 홀수가 없는 집합. 홀수가 없는 것을 세줘야 되는 거야. 그 말인즉슨 홀수를 애초에 빼고 따지겠다 이거야. 홀수를 배제합니다. 몇 개 빠지는 거예요 이거? 4개가 빠지죠. 자 그러면 홀수가 없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면은 2의 9 빼기 4 이렇게 되는 건데 나머지 5개의 원소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짝수 4개하고 0까지 포함하는 거야. 0까지 포함이야. 0까지 포함. 그러니까 그냥 짝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전체 개수는 그냥 2의 9제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2의 9제곱? 그래서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거를 빼줘야 되는데 정신 나가가지고 빼주니까 이거 없어지니까 2의 4제곱 이러면 날아가는 거야 이제. 자 2의 9제곱 몇입니까? 512에서 2의 5제곱을 32를 빼주는 거니까 480으로 답을 내는 거야 이제. 480으로 이제. 알겠지? 이거 이렇게 빼면 안 돼. 이따구로. 그렇게 빼지 마시고요. 그 다음 10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번. 10번입니다. 10번은 두 집합 A, B가 나와 있는데 두 집합 A, B가 그런데 AX, B를 만족하는 집합 X가 이제 몇 개일까라는 문제야. 일단 얘들아 이거 별표 하나 치고 들어가자. 별표 하나 이제. 자 중요한 유형이야. 중요한 유형. 일단 집합 A, B를 한번 원소 나열법으로 직접 나열을 해볼게. A는 4의 양의 약수 1, 2, 4 해가지고 3개가 있을 거고 집합 B는 이제 뭡니까? 16의 양의 약수 1, 2, 4, 8, 16으로 해가지고 5개의 원소가 있을 거야. 저렇게 이제.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AX, B의 포함 관계를 좀 만족을 하고 싶대. 저것도 한번 다시 쓰면은 자, A 한번 더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X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에 B 한번 쓰겠습니다. 1, 2, 4, 8, 16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직접 나열들을 하는 거야. 이제 저렇게 나열을. 그렇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가 몇 개일까 찾는 거야. 몇 개일까? 자, 이걸 일단 처음에 직접 보여줄게, 이제. 이 말뜻은 집합 X가 1, 2, 4를 원소로 가져야 된다는 의미야, 일단. 원소로 가져야 되는데,
근데 집합 X의 모든 원소는 이 1, 2, 4, 8, 16 중에서 결국에는 결정이 되니까 이 말뜻은 집합 X는 일단 최소한 1, 2, 4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근데 자, 이 원소 이 집합 관점에서 봐봐. 1, 2, 4를 반드시 가지는데 8하고 16은 얘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야. 1, 2, 4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알겠죠? 8이 들어갈까 말까, 16이 들어갈까 말까. 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1, 2, 4 제외한 나머지 몇 개의 원소를 따지는 거야? 2개. 결국에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냐면은 전체 5개 중에서 꼭 포함해야 되는 거를 빼준. 나머지 2개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셈인 거야. 나머지 2개만 가지고. 2의 제곱 4를 답으로 내면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겨서 여기 합집합과 교집합 여기 내용 설명하고 문제 조금 풀고 아마 진도는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제 진도는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 자 이제 이 집합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연산을 해볼 거야. 다양한 연산을 합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뭐 이따가 전체 집합, 여집합, 차집합 다양한 집합들이 나오는데 자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집합 A가 1, 2 원소로 가지고 집합 B가 2, 3, 4를 원소로 가진다라고 생각해 볼게. 자, 합집합이라는 거 뭐 하는 거냐면은 합이라는 글자만 봐도 저거 뭐 할 것 같니 저거? 덧셈? 합치라는 거야.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 들어있거나 B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A와 B 합집합.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 주시냐면은 이제 합하라라는 거니까 이제 A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U자 모양처럼 생긴 이 기호를 쓰는 거예요 이제. 저걸 그냥 내가 A 합집합 B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A 합집합 B 저렇게 얘기를 할 거고. 자 이게 조건제시법의 의미로 봤을 때에는 이 집합의 원소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A에 들어 있거나 혹은 B에 들어 있는 거야. 얘들아 이제 이 집합 파트도 그렇고 다음 단원이 이제 명제라는 파트도 이제 그런 게 이 또는이라는 거는 영어로 따지면 OR이야. OR.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를 만족을 해도 되고 뒤에 거를 만족을 해도 된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 위에 A, B 상황에서는 이 A 합집합 B가 여기서 그럼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여기서는 자, A와 B의 원소를 하나의 집합에 합쳐서 다 쓰라는 거야. 그러면은 1, 2, 3, 4를 쓰는데 지금 2가 중복이지만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 2, 3, 4만 쓰는 거야. 합쳐서 한 번에 그냥 다 표현을 해보는 거야. 합쳐서. 이 정도로 표현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이제. 자, 교집합은 자 교라는 글자 약간 어떤 느낌이 드니? 교차. 약간 뭐 교점 이럴 때도 약간 쓰는 그런 글자인데 이제 교집합은 A에도 속해야 되고 B에도 속해야 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아까 합집합 기호 U자 모양이었잖아. 그거를 위아래로 뒤집어가지고 교집합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게 A 교집합 B의 표현이야. A 교집합 B의 표현.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집합 A, B의 교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자, 이 X, X에 대한 설명 X는 A에도 들어있어야 되고 B에도 들어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A, B 둘 다 들어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위에서 보셨던 예시로 한번 이 교집합을 구해보시면 A, B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 찾는 거야. 공통 원소. 아까 1, 2, 2, 3, 4였으니까 공통으로 겹치는 원소 뭐 있습니까? 2밖에 없죠. 2밖에. 이거는 2라고 쓰시는 겁니다. 2. 이렇게 2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소입니다. 서로소 이제. 서로소는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와 B의 공통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즉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얘기하는 거야.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겹치는 원소가 아예 없다 이거야. 두 집합 간에. 이럴 때는 두 집합 A와 B는 서로소라고 얘기합니다. 서로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서로소의 의미가 뭐야? 두 수가 서로소. 무슨 의미입니까? 뭐라고? 두 수가 서로소.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이야. 그럴 때가 두 수가 서로소야. 자, 이거는 별개로 써놓읍시다, 이제. 구별해서 이제. 두 수가 서로소. 자,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인 거야.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 이러한 두 수가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소 관계. 그 아까 뭐라고 이제? 아까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진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소수야, 소수. 그거는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소수고요, 소수. 자, 이제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좀 해본다면은 아까 합집합은 여러분들 거기에 잘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 이제 색칠을 하는 거야. 여기 색칠을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색칠을 하시냐면은 여기 공통 부분에만 색칠을 하는 것이고 서로서라면 겹치는 부분이 없게 아니 아예 안 겹치는 영역으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더 배우면 여집합과 차집합이야 이제. 지금 배웠던 합집합, 교집합을 좀 응용하는 건데 자, 이번엔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 1, 2, 3, 4 A를 1, 2, B를 2, 3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자, 전체 집합은 뭐냐면은 자,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 집합이 있어. 이럴 때 이 부분 집합의 관점에서는 이 처음의 집합이 전체 집합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제 처음의 집합을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집합. 자,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그 기호 잘 봐야 되더라 이제. 그 아까 합집합 기호랑 비슷한 듯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 여기 전체 집합 기호는 여기 위에 이미 나와 있거든. 잘 보시면은 U자는 U자인데 잘 보시면 여기 살짝 이렇게 선이 살짝 가로로 그어져 있어. 잘 보시면은 저렇게 그어져 있기는 하거든. 근데 그냥 저거 신경 안 쓰고 그냥 U 할 거야 그냥 이제. 알겠지? 의미만 통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이 나옵니다. 여집합. 여집합은 뭐 하는 거냐면 저 여라는 글자를 봤을 때 이제 무슨 집합일지 추측을 해봐. 여라는 글자. 뭐 할 때 그런 글자를 좀 쓰니? 한자 생각해봐. 한자. 너? 나머지. 잉여할 때.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얘는 이제 나머지라고 이해를 하면 그냥 딱 편해. 나머지. 나머지. 즉 뭐냐면 자, 전체 집합 U의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A라는 부분 집합이 있는데 자,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자, A에 들어가 있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야 이제. 즉 A 말고 나머지를 이제 집합으로 보는 거를 우리가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U에 대한 A의 여집합.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이제 이 오른쪽 위에 쬐끄맣게 C라는 글자를 씁니다. C라는 글자를 조금밖에 쓰면 돼. 지수 부분에다가 이제 A의 C제곱이 아니야. 저거 A의 여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집합을 내가 만약에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여기 그림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여기가 이제 여집합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자 이제 전체에서 봐봐. A 여집합은 X가 전체에는 해당이 되는데 근데 A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야. A에는 속해 있지 않는 거. 그게 이 바깥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바깥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차집합입니다. 차집합 이제 차라는 글자만 봐도 제가 뭐 하는 집합일지 추측이 되죠. 이제 저건 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빼는지를 잘 봐봐 이제 두 집합 A, B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만약에 A에는 속해 있는데 B에 속해 있지 않는 원소를 따지겠다 이거야. 여기 아까 가운데 부분이 교집합이잖아요. 여기는 A에도 들어있기도 하고 B에도 들어있는 부분이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A에는 들어있지만 B에 안 들어있는 부분. 즉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 저 부분은 A에만 들어있죠. B에는 안 들어있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A에 대한 B의 차집합.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후로는 이제 지금 순서 중에
A 빼기 B야. A 빼기 B.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자, 의미를 잘 받아들이세요. 자, 앞에 있는 집합에서 뒤에 있는 집합과 겹쳐지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A의 부분이라 보면 돼. 나머지 A 부분. 앞에 거에서 뒤에 거랑 겹쳐지는 거를 빼라 이거야. 그러고 나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도 한번 설명되어 있지만 A 빼기 B는 자, 이 X라는 원소가 A에는 들어가 있지만 B에는 들어가 있지 않을 때라고 받아들이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 그 A의 여집합이라는 거 있죠? 아까 그 전체 집합에서 A가 아닌 부분 얘기하는 거 있잖아. 자, A 여집합은 전체 집합 U에 대한 A의 차집합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자, 전체 집합이 있고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내가 만약에 6 빼기 A라는 이런 차집합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야. 자, 이 앞에, 자, 이게 전체잖아, 전체. 자, 전체에서 얘랑 겹쳐지는 부분을 빼라는 거야. 전체가 애초에 A를 포함하고 있잖아. 이 전체에서 A랑 겹쳐지는 부분, 여기 가운데잖아.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A 여집합하고도 의미가 통하는 거야. 의미가. 그래서 A 여집합은 6 빼기 A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집합에서 A를 빼주시는 것으로도 이해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자,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집합을 지금 배워보고 있고요. 이 여집합과 사집합의 성질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얘들아, 이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해 봐. 직관적으로.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 뭘까, 이게? 여집합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부정이라 생각해 봐. 부정. 반대라고 생각해 봐. 자, 전체의 반대가 뭘까? 어? 공집합이야, 공집합. 공집합입니다. 애초에 여집합의 의미를 생각해봐, 이제. 그 애초에 그 여집합의 의미는 무조건 전체에서 자, 이 세모를 빼는 거야, 이 세모를. 무조건 이 세모를 빼는 거야. 앞에는 무조건 전체로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빼니까 아무것도 안 남지 않을까라는 거야. 아무것도 안 남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공집합의 여집합은 뭘까? 없는 거를 부정하면은 전체. 얘는 전체입니다, 전체. 왜냐면은 전체에서 이제 여거를 빼봐. 그러면은 이거 전체에서 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전체가 나온다 이거지. 전체가 나온다. 자, 그리고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우리 두 번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그대로 A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3번은 특히 더 직관적으로. 얘들아, A랑 A가 아닌 거를 합쳐. 뭐가 되겠니, 그러면? 전체야, 전체. 이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A랑 A가 아닌 거. 이거 내가 벤 다이어그램 여기다가 그려줄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A고 바깥 부분이 이제 A 여집합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A 여집합인데. 그러면은 이제 봐봐. 흰색이랑 초록색이랑 이제 합치라는 거면은 전체가 나오지. 반대로 흰색과 초록색이 겹치는 부분 없죠, 지금. 그러니까 도집합이 없다. 공집합인 거야. 도집합이 공집합.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A 빼기 B야, 얘들아. A 빼기 B. 이거는 자, 이렇게 외워놔, 얘들아. 자, 어떻게 외워두시냐면은 잘 들어야 돼. 앞에 거는 그대로 쓰시고 가운데는 교집합으로 쓰시고 뒤에 있는 거는 여집합으로 뒤집는 거야. 저거 외워놔야 돼. 앞에는 그대로, 가운데는 이 기호를 바꾸고 뒤에 있는 거에 여집합이야. A 빼기 B를 저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저게 왜 저렇게 되냐면 차집합 쪽 다시 좀 넘어오면은 이 차집합이 뭐 하는 연산이었었냐면은 그 A 빼기 B라는 거는 A에서 B랑 겹쳐지는 부분을 빼라라는 의미였으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 A 빼기 B가 되겠죠, 그죠? 자, 의미를 보면 되거든. 의미가 X가 A에는 속해 있지만 B에는 속해 있지 않은 거잖아. 얘들아, 의미로 받아들여. 이 A에 들어있는데 그리고 동시에 교집합은 그리고 AND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AND의 의미. A에 있고 그리고 B에 안 들어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그래서 차집합이 조건제시법의 의미랑 이게 딱 맞닿는 거예요, 이제.
A에 있으면서 B에 안 들어있는 거야. B에 안 들어있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차집합을 저 기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차집합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응용해가지고 이제 A와 전체 집합과 공집합 가지고 다양한 집합의 성질을 따져볼 거야, 이제. 자, 얘도 직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거든. 얘들아, A랑 공집합이랑 합치면 뭐가 되겠니, 이거? A랑 공집합이랑 합치면?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합칠 게 없어. 뭐가 돼야 돼? A. 그대로 A가 되겠죠? 그대로 A. 그럼 얘는 A랑 공집합의 교집합. 뭐겠습니까, 이거? 공집합. 겹치는 게 없겠죠? 애초에 얘가 비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인데, 얘들아, 자기 자신이랑 이렇게 합집합하거나 교집합하는 거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올 거야. 자기 자신을 합치든 자기 자신끼리의 공통된 부분 동일하게 나올 거고, 동일하게. 그 다음 3번. 얘들아, A랑 전체랑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전체야. 전체가 가장 큰 집합이야. 모든 거를 다 포함하는 집합으로 보시고, 그렇다면 반대로 A랑 전체 집합의 교집합. 이건 뭘까? 이건 A야. 왜냐면은 전체는 애초에 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죠. 저것도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자, 오늘 할 부분의 핵심이 이제 나온다. 별표가 이거는 3개도 부족해. 자, 도윤아. 별표가 몇 개씩까 이거? 아, 부족해. 5개는 부족하니까 별표 곱하기 100 정도 해놓자, 이제 이렇게.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 자, 우리가 앞에서 부분집합을 배웠는데, 그 부분집합을 지금 배운 뭐 합집합, 교집합, 뭐 차집합, 여집합 이런 걸로 응용을 해보는 거야. 앞으로 너네는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면 아, A가 B에 들어있다라는 의미인 거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건 이제. 5가지가 있어, 5가지. 첫 번째. 자, 근데 의미로 이제 느끼면 돼, 얘들아. 이 필링 느끼면 돼. 봐봐. A와 A 교집합 B가 A일 때. A랑 B랑 교집합하니까 A가 나온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 A가 B에 속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야. 반대로 해석해봐. A가 B에 다 들어있다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B의 일부분 아니니? B의 일부분이랑 B랑 한번 공통대부분 따지면은 그대로 B의 일부분만 남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자,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어. 합집합 버전도 있어. 합집합 버전. A가 B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B의 일부분이랑 B랑 합쳐. 뭐가 되겠니? B가 돼야 되겠지? B가 B의 일부분을 포함을 할 거니까. 그렇게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이제.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자,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얘들아. A가 B에 다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A가 더 작은 집합, B를 큰 집합처럼 생각할게. 그냥 얘를 뭐 이제 작은 거, 큰 거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 그러면 얘들아 이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은 공집합이 나오게도 되어 있어, 이게. 왜냐하면은 저 A, B 포함 관계를 만족하도록 벤 다이그램을 내가 만약에 그려보시면 원래 차집합의 의미가 그거잖아. A에서 얘랑 겹쳐지는 부분을 빼라 이거잖아. 근데 A에서 얘랑 겹쳐지는 부분이 뭐냐면 A랑 B에 겹쳐지는 부분이 자기 자신 A야. 그래서 A에서 자기 자신을 빼라는 셈이야, 이건 결국에. 겹치는 게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다 빼지니까 공집합만 남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공집합만. 얘도 이거 써놓자. 자, 부분집합 포함관계일 때 작은 거랑 큰 거의 교집합은 이제 작은 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거랑 큰 거의 합집합은 큰 게 나온다. 작은 거, 큰 거에 이제 뺄셈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일단 좀 써놓자, 저렇게 이제. 좀 더 이제 와 닿게 받아들이기 쉽게 써놓읍시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가 더 있습니다. 자, 뭐냐면, 여집합을 해보는 거거든. 잘 봐. A 여집합. 지금, 여기에다가 여집합을 하게 되면은, 부분집합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A 여집합이 이렇게, B 여집합. 이런 표현도 저거랑 같은 의미의 표현이야. 같은 의미의 표현. 자, 저거 왜 그런지 봐봐. 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집합을 한번 이렇게 표시해볼게. 이렇게 이제. 자, 잘 들어봐, 얘들아, 이거. A 여집합을 내가 한번 분홍색으로 표시한다. A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야. 여기 이렇게 바깥 부분 뻗어나가는 부분이 얘들아 여기가 A의 여집합으로 볼 수 있어. 그 다음 B의 여집합은 B 바깥 부분이니까 여기거든. 여기 있는. 여기로 볼 수 있거든. 여기. 그렇다면 지금 이 포함 관계를 생각했을 때 얘들아 이거 뒤집혀 있다라는 거에 주의해야 돼. 혀를 내밀고 있으니까 얘가 뭐야? 얘가 작은 거고 얘가 큰 거 아니니? 이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큰 게 작은 거를 즉 분홍색이 초록색 다 포함하고 있다. 맞는 말인 거지. 맞는 말로 받아들이시는 거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잘 들어야 돼. A가 작은 거고 B가 큰 거잖아요. 작은 거 여집합, 합집합, 큰 거를 했을 때 전체가 나올 때. 다시 이제 작은 거 여집합, 합집합, 큰 거를 했을 때 전체가 나올 때. 이럴 때에도 이제 저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야. 저 포함 관계가 이제 저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해주시는 것이고 얘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자. 얘는 이제 얘도 한번 이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얘도 이제 자, A 한번 표시해 보시고 B도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놓으시고 자 봐봐 A 여집합 자 내가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해 놓을게. A 여집합 A가 아닌 바깥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A가 아닌 바깥 부분 이렇게 A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작은 아주 포함 관계를 다시 포함 관계를 만족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포함 관계 좀 다시 여기 아니라 자 B가 더 크고 그 다음에 A가 더 작을 때 자 A의 여집합 작은 거의 여집합이 여기 바깥 부분이야. 바깥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B랑 합치래. B는 이제 여기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다 여기. 그러면은 분홍색, 초록색 합치면은 전체 나오네 전체.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나오므로 이러한 A가 B에 들어간다라는 포함 관계를 만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 지금 내가 쓴 순서 있지? 이거 순서도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이거? 순서.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근데 빈도순이야, 빈도순. 앞으로 갈수록 잘 나오고 뒤로 갈수록 좀 이제 덜 나오는 곳이라 보면 돼. 알겠죠? 빈도순으로 내가 지금 쓴 거야. 빈도순으로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이제 세 문제만 얼른 하면 되거든요. 요거까지만 얼른 하고 끊어다 갈게요. 세 문제. 자, 여기가 재밌어. 집합이 이제. 보시면 11번입니다. 이제.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랑 교집합이랑 합집합을 이렇게 알려줬을 때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보는 그런 문제야. 자, 이제 이거는 집합 A, B를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기본적으로 두 집합을 그릴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겹치는 게 있게 그리는 거야. 겹치는 게 있게. 그런데 지금 이제 교집합이 3하고 6이래. 겹치는 게 3하고 6이면 여기다가 원소를 표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A가 1, 2, 3, 4, 6이래. 근데 지금 3하고 6은 이미 여기 들어가니까 3하고 6을 제외한 나머지 1, 2, 4는 무조건 왼쪽 영역에 들어가야 될 거야. 그리고 이제 합치니까 1, 2, 3, 4, 5, 6, 7이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순수하게 A 부분은 1, 2, 3, 4, 6. A에 들어가는 게 1, 2, 3, 4, 6이니까 나머지 두 개, 5하고 7이 B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 오른쪽에. 이렇게 하면 벤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되고 문제에서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3, 6, 5, 7을 다 더해주는 게 답이 되겠지. 3, 6, 5, 7. 다 더해보시면은 이거 몇 나옵니까? 21 나오나? 21? 21이라는 답을 얻어내는 거야. 저렇게 이제 원소를 다 채워나가는 거죠.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이제. 12번. 12번도 재밌는 게 전체 집합 U가 1부터 8까지고요. A는 8의 약수. 8의 약수 미리 써놓자. 1, 2, 4, 8 미리 써놓고 들어가자. 집합 B는 이제 2의 배수. 자, 그러면은 이제 2의 배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집합 A, B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야. 두 부분 집합. 즉, 이 중에서만 2의 배수를 쓰는 거지. 이 중에서만. 그러니까 2, 4, 6, 8까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2, 4, 6, 8까지. 자,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완성을 해보자. 이걸 완성을 이제 전체 집합 U 해놓으시고 집합 A, 집합 B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번 좀 해보시면은 자, 일단은 그 교집합부터 채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교집합부터. 지금 A, B에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얘들아 이거 원소 겹치는 거 확인되니? 겹치는 원소? 잘 보시면은 2, 4, 8이 다 중첩되어 있으니 2, 4, 8이 교집합에 들어가야 돼. 2, 4, 8. 교집합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고 교집합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A에는 1 남았잖아. 1은 무조건 여기 왼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B에는 6이 남았잖아. 무조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지.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체 집합이 1부터 8까지니까 이 지금 1, 2, 3, 4, 5, 6, 7, 8 중에서 여기에 지금 안 쓰인 거 채워 넣어야지. 어디에? 바깥 부분 하나 남았잖아. 자, 1, 2, 자, 3 안 쓰였고 4, 5도 안 쓰였고 6, 7도 안 쓰였으니까 지금 이 문제의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선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합집합부터 A, B 합치면은 1, 2, 4, 6, 8이냐? 보시면 1, 2, 4, 6, 8이 다 들어있어서 맞는 설명. 자, 2번 A 여집합인데 A가 아닌 부분이니까 여기 1, 2, 4, 8 뺀 나머지가 3, 5, 7, 6이야. 3, 5, 7, 6. 3, 5, 7, 6 지금 나왔죠? 이 순서는 상관없고 그 다음 3번 A 빼기 B인데 A라는 집합에서 B랑 겹쳐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그 나머지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 순수 A에 해당이 되는 부분 맞다 라는 것이고 4번 A 빼기 B의 여집합 요거 좀 생각해야 돼 얘들아 이제 저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앞에서 얘들아 차집합 바꾸는 거 기억나니 저거? 이거 A에서 얘랑 겹쳐지는 걸 빼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B의 여집합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봐봐. 만약에 B의 여집합을 생각을 해본다. B의 여집합이 여기 바깥 부분이거든 여기. 내가 표시하는 부분 있지. 여기가 B의 여집합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러면 A에서 분홍색을 이제 제외한 나머지 A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거야. 무엇이니? 어디? 2, 4, 8인 거 되니? A에서 분홍색이랑 겹쳐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2, 4, 8이야. 그러니까 얘가 맞는 말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아까 차집합 막 바꾸라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잘 들어봐 얘들아. 바꾸는 방법 잘 들어. 이거 앞에는 그대로 가운데는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거를 여집합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여집합의 여집합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니까 결국 교집합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게 사실 나. 이렇게 하는 게. 굳이 여집합 그림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이제. 저거 쓰는 방법 아시겠죠? 쓰는 방법. 자, 항상 자 여기서 어딨냐? 도윤이. 자, 쌤이 항상 강조한 거. 수학은 항상 반대로 될 수 있어야 돼. 너네 이거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 항상 반대로도. 근데 방법이 똑같아. 앞에는 그대로잖아. 가운데도 기호를 바꾸면 되잖아 이제. 뒤에 있는 거 여집합 뒤집으면 돼. 그러니까 상호간에 왔다 갔다가 똑같이 생각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 5번입니다. 얘들아 요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교집합 B가 여기 있잖아요. 2, 4, 8이잖아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바깥 부분을 보는 거야. 바깥 부분. 바깥 부분의 원소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지금 잘 보시면 지금 1, 6, 3, 5, 7 있거든요. 1, 6, 3, 5, 7. 1, 6, 6이 빠져 있어. 6이. 얘가 틀린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 자, 13번. 자, 되게 쉬워.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자 그러면은 집합 A의 원소가 지금 5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몇 제곱? 5제곱 해서 원래 32개가 있는데 그 32개 중에서 이 B라는 집합이랑 서로소인 집합은 몇 개일까라는 거야. 자, 서로소가 되려면 겹치는 원소가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 자, 지금 이 부분 집합을 내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볼 건데
지금 이 부분집합에 저 원소 5개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얘랑 안 겹쳐야 되는 거 아니야, 원소가? 그럼 애초에 B, D를 제외하고 나머지 몇 개의 원소 중에서 A, C, 이 3개의 원소를 넣을지 말지를 결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나머지 3개의 원소에 대해서 판단하니까 2의 세제곱 8이라고 답을 내주는 거야. 이 정도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진도는 오늘 여기까지.